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그 민주당이요. 이 민주당을 내로남불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혜가 한창인데 환노위원장이라는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둘하고 합쳐서 3명이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수혜가 한창일 때. 예. 수혜가 지금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수혜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지금 국회 그 법안을 수혜 관련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말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이 일부가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해외 출국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의원 외교란 말입니까? 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조기 귀국을 지시를 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자들입니다. 네. 아니 5박 6일 일정으로 말이죠. 박 위원장하고 박병석 저번에 그 국회의장 했던 자 아닙니까?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이런 민주당 의원 4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라오스 출장을 떠났습니다. 박병석이 여기 있다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네.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장 안 했습니까? 그 양반?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평화 외교 포럼 활동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혜 사항을 고려해서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자 취소했습니다.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사람이 위원장이 말이죠. 그걸 또 수혜를 다루는 수혜 법안 등등을 다루는 자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하기야 뭐 이재명을 보면 무슨 일인들 못 저지르고 했습니까? 아이 방탄국회고 온 사법 리스크 온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방탄하는 3.1절까지 방탄국회하는 그런 사람인데 더 이상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그래서 강민국 수석대변인 한마디 했습니다.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한다고 정부 여당을 맹렬히 공격할 때는 언제냐? 정작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잘 꼬집었습니다. 이거는 말하기 구창한 민주당.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은 완전 물갈이가 돼야 됩니다. 이재명의 그 약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약을 모조리 염색약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은 앞으로 제대로 야당 기능을 하지 못할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조선일보 그전 주필을 하셨던 유근일 씨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를 항상 사회에 제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학교가 혁명운동가 양성기관이냐 하면서 포효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냥 넘기기 쉬웠던 정교조들이 주체로 했던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학교를 혁명기지화하고 학생을 혁명예비군으로 키우려는 속셈이다. 한국판 문화혁명, 한국판 홍위병이 나올 판이다. 하고 탁 했습니다. 이 유근일 그 전 주필은 말이죠. 상당히 그 한국 사회, 정치 사회에 아주 탁월한 예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이 유근일 씨 글을 보면 말이죠. 끔찍합니다. 이게. 왜 끔찍하느냐. 너무나 현실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00% 팩트입니다. 그래서 끔찍하죠. 네. 유근일 주필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 현장이 홍위병식 조반율이 소위 말해 대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식으로 홍위병들은 조반율이라는 걸 대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홍위병식과 또 포스트 모더니즘 난장판으로 만드는 소위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라 하고 지금 아주 힘차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공교육 현장의 교권 추락에 대한 자유민주의 진영의 가장 1차적인 요구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좌파 정교조가 득세한 이후에 좌파 정권과 좌파가 득세한 이후에 교육계는 완전히 그냥 좌파들이 다 먹었습니다. 이제 교육계를 혁명해야 됩니다. 좌파 득세 이후에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민중민주주의 질서를 수립하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중민주주의가 바로 주사파 민주주의입니다. 공교육 현장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좌익은 학생들을 선동해서 선생의 권한, 소위 교권을 허물어내고 학원을 혁명기지화했습니다. 혁명가 양성기관으로 만들려는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이. 교사의 각종 지도 행위를 억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억압을 해서 못하게 합니다. 학생을 그 억압에 저항하는 혁명 예비군으로 만들자는 개수작입니다. 이건. 네. 학생 인권 조례 발상이 바로 그런 사례였다는 이 지적하는 이 유근일 주필의 이 생각은 그리고 발상은 또 이 지적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100% 팩트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기성 도덕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성관계를 할 권리, 이런 걸 학생들이 좋아할 것들을 다 꺼냅니다. 성관계를 할 권리, 미성년자들에게 말이죠. 피임할 권리, 성정체성을 선택할 권리, 낙태할 권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선택할 권리, 다양한 가족 형태. 이게 뭡니까? 가정 파괴를 하라 이런 얘기죠. 네. 자기 가정에 매달리고 부모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거는 이념에 매달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화 시키겠다는 바로 그런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바로 그런 수작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대자보 공간을 확보할 권리, 외부 활동에 참여할 권리, 외부 수업에 참여할 권리, 학교 기록을 열람, 정정 삭제할 권리, 학교 규정 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 인권위원회를 조직할 권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따위들이 쫙 있습니다. 반면에요, 교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40여 개로 확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은 교사 고발권에 근거해서 교사가 어쩌다 언성이라도 높이면 증거를 잡는다고 카메라를 들고 녹음을 하고 발광을 칩니다. 이게 교육의 현장입니다. 고발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41.6% 거의 반에 육박합니다. 50. 이러니 선생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이 교육 현장이 이걸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정교조가 만들어 놓고 좌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완전히 때려 부숴야 됩니다. 이걸 부수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죠. 부모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네.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교육을 부지불식간에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학생들이 교사 고발권을 딱 줘가지고 근거해가지고 교사가 어쩌다 언성이라 높이면 카메라로 사진 찍고 녹음기 드러내고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게. 이게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겁니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붉은 속셈, 붉은 무리들의 속셈이 거기
이 마수처럼 이렇게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부당한 폭언 폭행에 딱 떨어지게 해당하는 사례도 물론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고발 조치를 도입한 운동권의 속셈이 무엇인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에게 고발권을 줬어요. 아니, 선생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됩니까? 교육 현장을 문화혁명 당시에 중공처럼 만들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 당시 중국 바로 문화혁명이 이렇게 일어나서 홍위병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거기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쫙 하고 있는 정교조. 이 좌파들! 저는 2003년, 4년 사이에 정교조가 처음 생겼을 때 저는 정교조를 악의 꽃이라고 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악의 꽃이라고 명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정교조에 대해서 혼자 이 강연 요청을 받아서 많이들 강연하러 다녔는데, 지금도 다음이라든가 뭐 네이버 이런데 뭐 저는 안 쳐봤지만 거기에 양영태, 전교조 양영태 악의 꽃, 정교조는 악의 꽃 치면은 바로 제가 그때 썼던 칼럼들도 이곳저곳에서 보인다고들 얘기하던군요. 그것 때문에 협박도 많이 받고 아주 굉장히 힘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네. 유명한 배우 공리라는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인생엔 기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이 중국 문화혁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딸이 출산하다가 죽는 장면입니다. 병원에 가 출산을 하는데 홍위병들이 의사를 내쫓고 자기들이 의료행위를 한답시고 하다가 그만 환자를 죽여놓습니다. 실제로 문화혁명 때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닌 홍위병, 노동자, 농민, 군인들이 정권을 쥐고 날뛰었습니다. 전문성을 이념이 대치한 개판이었습니다. 소위 홍위병이 대치한 개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개판 교육 현장을 초래한 게 바로 마오쩌둥의 모택동, 마오쩌둥의 지식인 위주 교육 배척, 엘리트 교육 배척, 바로 이겁니다.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도 싫어하게 되고 누구나가 다 그렇죠. 뭐 공부를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비위에 맞게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들은 미성년자입니다. 비위에 맞게 성관계 이야기 뭐 이런 저런 아까도 말했죠. 뭐 이들의 한 것, 성관계를 할 권리, 뭐 피임할 권리, 성정체성을 선택할 권리, 낙태할 권리 하니까 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선택할 권리, 자기 부모에게만 매달리지 말아야. 그러면 부모가 교육을 시키면 이 정교조 교육이 안 맥혀 나가니까 싹 가족 해체를 시키려는. 대자보 공간을 확보할 권리, 외부 활동에 참여해라, 외부 수업에 참여할 권리, 학교 기록을 열람, 정정, 삭제할 권리, 학교 규정 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 인권위원회를 조직할 권리, 이런 어떻다 이런 등등의 따위들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예? 학교가 혁명운동가 양성기관입니까? 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 즉각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번 교육감 되는 분은 학생 인권 조례를 즉각 폐지하는 그걸 갖다가 내건 사람이라야 교육감을 시킨다는 부모들의 각성, 국민들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는 홍위병 개판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구좌익, 신마르크스주의, 미국식 PC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좌파가 엘리트 교육이라든가 영재 교육, 자사고를 배척합니다. 자사고를 배척하고 영재 교육을 배척하고 엘리트 교육을 배척하면은 바로 그것이 벌건 무리들이 숨어서 조작하고 공작하는 그런 목표치가 됩니다. 개판의 장본 학생 인권조례, 소위 학생 인권조례 아니 홍위병 개판조례 즉각 폐기해야 됩니다. 교권 수호에 온몸을 바치신 선생님들, 온몸을 바쳐 선생님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이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기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유근일 씨의 이 마음은 상당히 가슴 아픈 우리들의 대한민국 현재 교육의 자화상입니다. 바로 인권 학생 인권 조례, 이것이 문화혁명 선동가를 양성하는 바로 기본 조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되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국가 안보, 모든 제 헌법 정신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이 훌륭한 이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즈음에 이런 모든 소위 잘못된 악습, 패습을 전부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유 대한민국 하에서 자유롭게 민주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영원한 자유권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해서 말이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